안녕하세요, 프로델러 K입니다. 아카데미의 1:72 스케일의 KF21 보라매 키트입니다. 앞에 제품 소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아카데미에서 출시한 제품이죠. 만들기도 쉽고 디테일도 아주 괜찮은데 가격까지 착합니다. 어린 친구들에게 입문용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난이도와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설계를 자랑하는 키트죠. 그대로 만들어도 괜찮지만 저는 도색을 해서 좀 더 리얼한 결과물로 만들어 볼 겁니다. 런너의 부품들은 손으로 떼어낼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최소한으로 부품이 연결되어 있는데도 부품들이 단단히 붙어 있습니다. 그래도 떼어낸 부분에는 어느 정도의 흔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는 커트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부품에 떼어낸 부분을 이렇게 다듬어 주는 것도 좋죠. 이 모양의 가장 큰 장점은 접착제가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방식은 도색에도 편리함을 주는데요. 조립한 이후에도 분리도색이 필요하면 다시 분해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도색을 어떤 부품을 먼저 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물론 도색을 하지 않아도 이 키트의 완성 결과물은 훌륭합니다. 단지 좀 더 실제에 가까운 항공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저는 도색을 진행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조정석 부분부터 작업을 해나갑니다. 이 키트의 설명서에는 도색을 위한 별도의 색상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판단으로 색을 선택했으며 이러한 색상들은 실제 항공기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2 스케일이라 조정석의 세밀한 도색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KF21은 계기판 대신 디지털 모니터가 커다랗게 자리를 잡고 있죠. 덕분에 다른 기종보다 생각 외로 수월했습니다. 시트에는 약간의 명암 처리를 해준 상태이고요. 계기판의 모니터에는 유광 클리어를 사용하여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창 시험 비행을 하는 항공기로 실제 항공기의 조종석 사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만 스위치들도 비슷하게 배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립 전에 흡입구에 도색을 미리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도색을 미리 해도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접합면에 도색이 접착제에 녹아서 지저분해질 염려는 안 해도 됩니다. 모든 부분이 이렇게 완벽하게 끼워서 단단하게 결합이 됩니다. 바퀴다리도 복잡한 부분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조립하여 완성할 수 있죠. 바퀴다리실 벽면은 디테일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바퀴다리를 이렇게 끼우면 꼭 맞습니다. 미리 만들어놨던 조종석을 조립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흡입구의 형성도 특이한데 오차 없이 잘 맞습니다. 흡입구 전면부의 분할 부분이 색상의 경계면이라 조립하게 되면 흡입구의 도색이 깔끔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저는 꼭 제작 과정에서 몇 군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화면에서 전방 기어실을 전면을 바꿔 조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조립하면 조종석 조립 부분과 이 기어실 내부면이 서로 닿아서 동체 상하 부품을 조립하면 옆으로 틈이 생기는데 저는 제품을 한참 동안 탓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설명서대로 조립해 나가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도색하기 전에 모든 부분을 완전히 조립해 본 후 필요한 부분은 분해하여 별도 도색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나갔습니다. 캐노피와 랜딩기어 부분이 완전히 접합되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항공기가 본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도색의 편리함을 위해 바퀴다리는 분리를 하고 바퀴다리실을 도어로 전부 닫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바퀴다리실 도어는 열린 상태와 닫힌 상태 두 가지 부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캐노피를 마스킹을 했지만 캐노피 프레임 부분이 스티커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도색을 하지 않아도 캐노피 프레임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타이어와 휠의 조립 방법을 보면 참 잘 설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퀴다리에 타이어가 꼭 맞게 조립이 됩니다. 동체의 도색은 블랙 서페이스로 덮고 그 위에 그레이를 칠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블랙 서페이스를 기체에 뿌려 판넬 라인의 효과와 명암의 효과를 주는 배경색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동체에 메인 색상을 전반적으로 뿌려주지 않고 판넬 라인을 살리면서 판넬마다 도색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체 색상을 칠한 상태이고 여기서 추가 작업을 더 합니다. 좀 더 밝게 화이트를 추가하여 판넬의 가장자리보다 가운데 부분이 더 밝은 느낌이 느껴지도록 명암 도색을 했습니다. 이렇게 도색을 완료한 상태인데 지금은 조금 조화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노즈코는 다른 느낌의 그레이로 도색을 합니다. 엔진 내부와 노즐의 도색 과정입니다. 조립하면 이렇게 멋진 조화를 보여줍니다. 이제 표면을 전체적으로 조화가 되도록 유광 클리어로 덮어줍니다. 훨씬 더 색감이 조화롭게 되었죠. 가장 아쉬운 것은 마크가 스티커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꼬리날개는 완전하게 스티커가 덮이니 크게 이질감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는 두꺼운 마크가 너무 티가 납니다. 완전히 덮인 부분에 음각 라인들을 칼로 살며시 살려줬습니다. 스티커는 꽤 두껍습니다.
우연히 마크의 겉부분에 투명한 층이 하나 벗겨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마크의 인쇄면을 보호하는 목적일 텐데요. 이 부분을 벗겨내자 마크의 두께가 얇아졌고 훨씬 테두리 투명도가 좋아졌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인데요. 동체 옆면과 날개면의 태극 문양이 반대로 되어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스텐실을 할까 하다가 마크의 겉에 층을 벗겨내고 표면에 유광을 뿌린 후 뒤집어서 마크를 붙이는 조금 말이 안 되는 방법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태극 문양 스텐실 베이스를 만드는 것은 너무 힘들 것 같았습니다. 모든 부분에 유광으로 표면을 어느 정도 조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반광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외부에 장착되는 무장은 따로 도색을 해주고 미사일에 마커펜을 사용하여 선을 그려주었습니다. 미사일은 아이리스-T와 미티어인데 조금 생소합니다. 공대지 폭탄도 별도 도색을 해서 조립을 했습니다. 외부 장착물은 날개 밑에 접착제 없이 꼭 맞게 단단하게 부착이 됩니다. 이 상태가 비행 상태인데 저는 착륙 장치가 펼쳐진 상태로 완성을 하겠습니다. 도어들을 다시 떼어내고 세 부분의 랜딩 기어를 장착한 후에 열려져 있는 도어를 장착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출시한 아카데미의 KF-21을 만들어 봤는데요. 퍼즐식 모형이지만 완성물은 완벽하게 조화롭게 조립된 상태로 어디에도 퍼즐 같은 이질감은 없어 보입니다. 아주 잘 설계된 키트라고 생각이 되는군요. 판넬 라인들이 조금 과하게 표현된 것 같은데 이 키트는 정교함보다는 도색 없이 쉽게 조립하고 완성시키는데 초점을 둔 제품이니 단점이라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형인들을 위해 별도의 KF-21 축소 모형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재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와 멋진 완성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한 나날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